네, 안녕하세요. 이아랩의 이상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아랩의 익스텐션은 이지 슬라이드입니다. 네, 이지 슬라이드 2.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지 슬라이드는 서펙스와 더불어서 이아랩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익스텐션인데요. 이번 2.0 대규모 업데이트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이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지 슬라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께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지 슬라이드는 PPT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두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을 위한 제안서를 만드는 일, 다른 하나는 작업자를 위한 작업 지시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둘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것을 만들기 위해 PPT와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만드는 것도 복사 붙여넣기 노가다 그 자체지만 중간에 설계상의 수정이 일어나면 일일이 자료를 찾아 바꿔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PPT를 통으로 스케치업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실무자가 최고로 편하게끔 제가 가진 인사이트를 전부 넣었습니다. 과감하게 단언컨대 이 이지 슬라이드는 작업 지시서 그리고 제안서를 만드는 최고의 프로그램일 겁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기능 하나하나를 넣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시고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샘플 모델링을 하나 준비를 해놨고요. 씬을 몇 가지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툴바 누르시면 이지 슬라이드 창이 뜹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창의 모든 기능들이 내가 만든 모델링과 실시간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네, 그럼 UI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좌측에는 슬라이드의 썸네일을 보여주는 썸네일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능들을 모아놓은 기능 툴바가 이렇게 세로로 존재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접었다가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장 넓은 영역에 슬라이드를 꾸미는 요 작업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작업 영역 위쪽으로는 폰트, 정렬 또는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 툴바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요 슬라이드에 정보를 나타내는 요 정보 바가 한 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업 영역 하단으로는 요 숫자 버튼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숫자 버튼 툴바가 한 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는 이렇게 업데이트 버튼, 스크린샷 버튼, 세팅 버튼, 그리고 내보내기 버튼까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공통 툴바가 한 줄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 프로젝트 네임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를 넣어주세요. 프로젝트 이름이나 프로젝트 주소, 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주소를 넣고 담당자 이름을 넣고 그다음에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기입을 해서 세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의 정보가 저장이 된 겁니다. 저장된 정보는 여기 작업 영역 우측 상단에 info 1 버튼이 있습니다. 이 info 1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우리 슬라이드에 자동으로 삽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셔서 이 프로젝트 정보를 보는 고객이나 아니면 보는 작업자에게 손쉽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지 슬라이드의 슬라이드는 폴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폴더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언타이틀드 폴더의 슬라이드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언타이틀드 폴더의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고 여기 보시면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가 가능하고 키보드에 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휴지통 위에 이 버튼은 이제 듀플리케이트,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하는 버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더 없이 간단하게 이 언타이틀드 폴더에다가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만드셔도 되고요. 폴더가 필요하시면 이 하단부에 Add 폴더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폴더 구조를 기본 구조로 채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업 지시서나 제안서를 만들다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주제의 문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 제안서, 욕실 제안서 또는 철거 작업 지시서 또는 목공 작업 지시서와 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게 이 폴더 구조를 채택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 폴더를 만드실 때 그 제목과 협력업체 그리고 공사기간 여기 비고란까지 적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도 기본적인 정보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철거 작업 지시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협력업체 명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기간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라고 하고 여기 비고란에는 현관 비밀번호라든가
아니면 뭐 9시 이후 출입 가능이라던가 이렇게 작업자에게 특별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좌측에 철거 작업 지시서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이 주제에 종속된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포 1 버튼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포 2 버튼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입력한 정보들이 이렇게 표 형태로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요.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보를 바꾸고 싶으시면 이 상단에 있는 정보 바에서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좌측 썸네일 영역에서 폴더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정을 하시고 만약에 폴더 삭제가 필요하시면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배치 버튼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따가 제가 이 씬 기능을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 이지 슬라이드는 모델링에 있는 씬을 불러와 가지고 우리가 제안서나 작업 지시서를 만드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는 여기 있는 모든 씬들을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씬씩 자동으로 배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모델링에 있는 씬들이 쫙 나오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 셀렉트 올 버튼으로 전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폴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이 슬라이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철거 작업 지시서에 각각의 씬들이 자동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배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배치 기능입니다. 예, 다음으로 마스터 슬라이드 기능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마스터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거 PPT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개념이실 거예요. 이 마스터 슬라이드에 추가된 요소들이 내가 만든 모든 슬라이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 로고 같은 거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든 슬라이드에 반영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에 가장 뒤에, 그러니까 가장 밑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씬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세팅스에 들어가셔서 여기 마스터 레이어라는 곳에 여기 빌로우랑 어버브, 그러니까 밑으로 할 건지 위로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기본값은 밑인데 이게 위로 표시되기를 원하시면 여기 어버브 슬라이드 컨텐트를 선택을 하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슬라이드에 이 마스터 슬라이드의 요소들이 가장 위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옵션도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마스터 슬라이드 한번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썸네일 영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툴바 영역으로 넘어가서 각각 툴바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영역 그 기능들은 굉장히 기본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 있는 기능들은 조금 심화된 이 이지 슬라이드의 꽃과 같은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기본 기능부터 먼저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 첫 번째 텍스트 입력하는 기능이고요. 예, 줄바꿈 가능하고 컨트롤 엔터나 ESC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비 조절 가능하고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굵게 기울이게 밑줄, 폰트 변경 가능하고 폰트 크기 가능하고 형광펜 기능까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각형 기능인데 여기부터는 제가 여기 옆에 보면 단축키를 다 지정을 해놨거든요. 단축키로 한번 해볼게요. 네, 사각형 R이고 서클 C, 클라우드 F, 그 다음에 라인 W. 그래서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라인은 이렇게 관절마다 조절이 가능하고 쉬프트를 누르시면 45도 각도로 조절이 되거든요. 이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인의 경우에 특이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끝부분과 시작 부분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닫힌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rrow, 화살표 A, T-리드, 이게 지시선이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화살표랑 지시선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보시면 화살표 머리 종류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형이든 뭐 선이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선 종류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 종류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형 정렬 기능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이 있을 때 이 도형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고요. 바운딩 박스의 상하 좌우에는 이렇게 정렬 핸들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 정렬 핸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변을 기준으로 모든 물체를 라인을 맞춰서 정렬을 해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 이 정렬 핸들 기능이고요. 이 아래 보시면 정렬을 위한 6가지의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중앙, 가로 세로 중앙 정렬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요 2개는 요 각각의 물체를 등간격으로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등간격 배치. 근데 요 2개는 요 물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등간격 배치를 하는 거고요. 요 2개는 요 여백을 기준으로 등간격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버튼, 정렬 버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 도형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원하는 컬러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하단에 보면 투명도 슬라이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투명도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던가 엔터를 쳐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영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을 하시는 것도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심화 기능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화 기능들이 이지 슬라이드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가가 발휘가 되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씬 기능입니다. 씬 버튼 클릭하시면 현재 모델링에 생성되어 있는 씬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씬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씬이 삽입이 됩니다. 네, 이렇게 씬을 삽입을 하셨으면 이제 이 위에다가 텍스트나 도형들을 삽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제안서나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번 삽입된 씬을 선택을 하시려면 씬을 더블 클릭하시든가 아니면 씬의 테두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앙부를 선택할 때는 씬이 선택이 안 되게끔 제가 해놨거든요. 일부러 이 씬이 계속해서 움직여가지고 좀 번거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마련한 장치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씬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하단에 씬과 관련된 기능 버튼들이 쫙 나오는데 이 버튼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버튼, 씬을 바꾸는 버튼이고요. 두 번째 버튼, 이 씬을 업데이트하는 버튼입니다. 이 씬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동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씬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업데이트에는 크게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씬에서 이 업데이트 개별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위에 업데이트 올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삽입된 모든 씬들을 한 번에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지 슬라이드를 껐다 켜셨을 때 처음에 이제 업데이트 창이 뜨거든요. 그게 이제 이 업데이트 올이랑 같은 기능인데 거기서 업데이트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씬의 이름을 지정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이름, 예를 들어서 플로어 플랜이라고 써주시고 여기에 씬의 이름이 표시되는 위치, 여기 상, 좌, 중간, 우, 하, 좌, 중간, 우 6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 지정하시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고요. 이 들어간 이름은 씬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네, 다음 버튼은 배경 투명화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경 필요치 않다고 하시면 이 버튼 눌러가지고 배경 없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버튼은 히든 라인 모드. 그래서 마감재를 없애주고 다 실선으로 표시하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필요하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태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씬에 특정 태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퍼니처 태그를 끄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퍼니처로 지정한 태그가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버튼은 크롭 버튼과 크롭 초기화 버튼입니다. 지금 저희가 배경 투명 기능을 사용하면서 자동으로 크롭이 된 상태인데요. 투명 기능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롭 기능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크롭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뭐 크기 조절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크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버튼은 확대도를 생성해주는 버튼입니다. 요건 사각형 확대도, 요건 원형 확대도거든요. 그래서 사각형 확대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하셔서 이렇게 확대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원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도 생성이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상을 지정을 하면
여기에 있는 테두리와 글자색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확대도 범위가 자동으로 색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확대도 기능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버튼은 섹션, 그러니까 절단 도면을 생성해 주는 버튼인데요.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절단면 기호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90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향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절단도가 생성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이 절단도가 생성됨과 동시에 여기에 그 절단도를 위한 씬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절단도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씬도 같이 지우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씬도 같이 지우고 싶으시면 요거 클릭을 하시면 그 생성됐던 씬도 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단 도면까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씬 기능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맵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맵 기능은 미니맵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레퍼런스 맵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탑뷰, 그러니까 평면도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 평면도가 삽입이 되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꽃갈콘 모양으로 이렇게 현재 삽입된 이 씬이 이 장소에서 어느 방향을 촬영한 것이다 라는 표식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미니맵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경 투명 처리하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작업자가 봤을 때 이 공간이 이 장소에서 어디구나라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아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미지 기능입니다. 이미지를 삽입하는 기능이고요.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로컬에서 불러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 클립보드에서 바로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로 붙여 넣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미지 붙여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딤 기능, 치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에 씬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델링으로 가지 않고서도 여기서 씬에서 직접 치수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딤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고 여기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점이 스냅이 되거든요. 그러면 1점과 2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이 1점과 2점 사이 직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는 3000이고 여기는 2600, 이런 식으로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딤 기능은 무조건 1번 점과 2번 점의 직선 거리만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점과 2번 점의 직선 거리는 무조건 3970인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3000이라는 치수와 2600이라는 치수를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서 하나의 축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3000이라고 찍히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2600이라는 치수가 찍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키를 활용하시면 X, Y, Z축 중에 한 축을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딤 CO 기능입니다. 이건 연속 치수를 입력하는 기능이고요. 이 버튼 눌러보시고 마찬가지로 점이 스냅되면 찍고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어서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탭을 눌러보시면 이제 부모 치수도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나 ESC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딤 CO를 통해 만들어진 치수는 하나의 축이 고정된 상태로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딤을 통해서 치수를 찍었을 때 여기서 여기를 찍으면 3970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향키를 통해서 하나의 축을 고정을 했을 때 이 3000이라는 치수가 나오는데, 딤 CO는 그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만 뽑히고 그 하나의 축이 고정된 상태로 치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생성하실 때 아마 대부분은 딤 CO를 통해서 생성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특정 어떤 대각선 길이가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딤 기능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된 치수는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치수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폰트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본은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좀 버텍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치수와 관련된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이 하이드 디멘전 레그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요 다리가 잘리면서 조금 더 깔끔한 치수 모양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이렇게 치수를 선 중앙에 배치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이 치수에 이렇게 라벨을 이렇게 배경 라벨을 씌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치수 한번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치수들은 생성과 동시에 그 점과 점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의대로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델링에서 이 치수가 바뀌었을 때는 이 치수도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수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머티리얼 기능입니다. 이 머티리얼 기능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인데요. 여기 있는 마감재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찍고 내가 추출하고 싶은 마감재를 클릭하고 클릭,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클릭, 클릭. 네, 이런 식으로 이 마감재의 이름이 이렇게 라벨 형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하셔서 작업 지시서나 제안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작업 지시서나 제안서를 만들 때 특정 제품, 예를 들면 뭐 수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 손잡이라든가 특정 제품의 스펙을 이렇게 자료에 첨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첨부를 어떻게 하면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카드 기능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카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빈 카드가 삽입이 되고요. 이 카드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창이 뜹니다. 그래서 제품의 사진과 이름, 브랜드, 사이즈, 가격, 그다음에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도무스 손잡이를 복사를 했는데 뭐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로컬에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바로 붙여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어보면 문 손잡이 도무스 뭐 사이즈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적고요. 가격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는 뭐 수평 잘 맞출 것 이렇게 해서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카드 형태로 이제는 우리가 제품 스펙을 쉽고 빠르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의 정보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뭐 다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요 이미지를 숨겼다가 보여줬다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필요 없으시면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각각의 항목들을 보여주거나 숨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숨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목만 남게 되는 거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항목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 두 개는 이 카드의 크기를 조정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숫자 버튼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씬에 이 숫자 버튼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 카드를 한번 숫자 버튼으로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 좌상단에 이 숫자 버튼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이 씬의 어느 부분에 대한 정보다라는 것까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 기능 잘 사용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작업 지시서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를 여러 개를 삽입을 함으로써 이제 고객님에게 나가는 그 하드웨어 제안서까지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카드 기능에는 또 한 가지의 재밌는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카드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입력창을 열어주시면 이 상단에 덱이라는 버튼이 있고 이 하단에는 Add to 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덱 버튼을 눌러서 펼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카드 덱 화면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뭐 주방, 세면대, 샤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카드가 저장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카드가 없으실 겁니다. 이건 제가 저장한 저만의 카드 덱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카드 덱을 이제 앞으로 만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특정 카드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 카드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여기 Add to Deck 버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두세요.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나만의 카드 덱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신규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 이 카드 덱을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그 하드웨어 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뭐 다른 카드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카드 정보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눌러보시면 바로바로 그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뭐 다른 카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덱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이 하드웨어 제안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카드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엠뷰 기능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멀티뷰 기능인데요. 요것도 굉장히 신박한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어떤 가구 도면이나 금속 도면처럼 어떤 특정 물체를 강조해서 내가 설명해야 될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엠뷰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뜨고요. 좌측에는 현재 모델링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목록이 나오고 중앙에는 프리뷰가 나오고요. 요 우측에는 그 태그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엠뷰 기능은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엠뷰 기능으로 불러오고 싶은 어떤 특정 물체가 있다면 가장 먼저 컴포넌트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컴포넌트를 한번 불러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모델링에 여기 욕실에 요 대리석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시면 컴포넌트로 지정을 해놨고요. 데피니션은 요 마블 베이슨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 슬라이드 엠뷰 창을 보시면 이렇게 목록을 내리다 보면 여기 마블 베이슨 여기 보이시죠? 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모델링으로부터 제 컴포넌트를 이렇게 프리뷰 창에 불러옵니다. 이 엠뷰 기능은요, 멀티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특정 물체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전개도처럼 펼쳐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쓰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 앞면을 찾는 겁니다. 프론트 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대리석 세면대가 프리뷰에 불러와졌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앞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면을 찾아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찾는 방법은 여기 지금 90도 회전 버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회전하면서 앞면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후면인 것 같으니까 요게 앞면이 맞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는 게 첫 번째고, 이렇게 회전시켜서 찾으셔도 되고, 여기 픽 프론트 페이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모델링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앞면을 직접 클릭으로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프론트 뷰를 알맞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는 이 밑에 원하는 방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뷰, 탑 뷰, 라이트 뷰, 그 다음에 아이소 뷰까지 이렇게 4개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태그 목록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끄고 싶은 태그가 있으시면 그것도 끄셔도 됩니다. 만약에 가구 도면을 불러올 때 뭐 도어 태그를 끄고 도어 없이 생성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제 세면대가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그리고 아이소까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성된 것들은 전부 다 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씬에서 설명드렸던 이 하단 버튼들 전부 다 사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기능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섹션 기능으로 쉽게 섹션 생성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아이소 씬을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이 씬의 태그 기능을 활용해서 요 마블 태그를 끄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 뼈대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엠뷰까지 심화 기능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요 숫자 버튼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요 굉장히 간단한 기능인데요. 숫자 버튼을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숫자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탭키를 누르면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고 Shift 탭키를 누르면 번호가 하나씩 내려옵니다. 네,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리드 토글을 켜시면 이렇게 리드선 형태로 삽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 버튼을 켜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컬러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로 구분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 지시서를 만들 때나 제안서를 만들 때나 이 도면 위에 특정 위치를 가리켜야 되는 상황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편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숫자 버튼 기능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숫자 버튼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법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법례표를 넣어주는 기능이 여기 보면 요 테이블 기능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법례표가 삽입이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내용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치면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번호가 지워지게 되면 이 표에서도 자동으로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법례표 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상단바 버튼들 설명을 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올 버튼은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삽입된 모든 씬들을 새로 고침하는 기능이고요. 이 스크린샷 버튼은 현재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를 이미지 형태로 클립보드로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히니까 여러분들 뭐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여타 다른 곳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 세팅스 버튼은 여러 가지 설정 값을 조정하는 버튼인데요. 눌러보시면 우선 씬의 이미지 퀄리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 미디엄인데 여러분들 이 씬이 너무 좀 흐릿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지금 하이에서 베리 하이로 설정을 하시면 조금 더 선명해지거든요. 다만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백그라운드 요 배경색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마스터 슬라이드에 있는 요소들이 이 다른 슬라이드에 밑에 깔릴 것인가 위에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버 페이지 넘버를 어느 쪽에 넣을 것인지, 그리고 페이지 넘버를 모두 다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폴더마다 끊어가지고 다시 폴더가 바뀌면 1번부터 시작할 것인지, 요거를 설정할 수 있는 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요 페이지 번호도 한번 넣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멘전 유닛, 치수를 밀리미터 단위로 할지 인치 단위로 할지 이렇게까지 설정할 수 있는 요 설정 옵션을 넣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포트 버튼인데요. 요거는 당연하게도 내보내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지금까지 생성한 모든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슬라이드 선택을 하셔서 여기 내보내는 퀄리티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PNG 또는 PDF로 내보내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이지 슬라이드 2.0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 버그라던가 아니면 개선사항 있으시면 제 ER앱 오픈랩 게시판에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읽어보고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지 슬라이드는 ER앱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익스텐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 기대에 부응코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익스텐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지 슬라이드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